9월 초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서서 등장한 장면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세 지도자가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은 마치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는 새로운 반미 진영이 부상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듯했다. 전통적 군사력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상징인 붉은 카펫 위에서의 연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그러나 이 화려한 장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불안정한 협력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세 나라가 마지막으로 밀접히 손을 잡았던 시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당시 중국은 항미원조라는 기치 아래 수십만의 병력을 투입했고 소련은 무기와 자문을 제공했으며 북한은 체제에 존망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세 나라 모두에게 쓰라린 경험이었다. 북한은 전쟁 실패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전후 수십 년 동안 극심한 빈곤과 체제 불안에 시달렸다. 중국은 수십만 전사자의 희생과 경제적 파탄을 감수해야 했고 무엇보다 미군의 동아시아 상주라는 장기적 결과를 불러왔다. 소련은 제한적 지원에 그쳐 중국의 불신을 샀으며 이후 중소분열이라는 격렬한 갈등을 경험했다. 전후 북한은 친중 세력을 숙청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했고 중국과 소련은 이념적 전략적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 경험은 세 나라 모두에게 권위주의 동맹은 언제든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오늘날 세 지도자가 다시 모였다고 해서 과거의 뿌리 깊은 불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세 지도자가 미국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형성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잠정적 결속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글로벌 경제 질서와의 연결을 유지하려 한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주요 투자처로서 경제적 안정은 중국의 핵심 목표다. 지나친 군사적 모험은 오히려 경제 기반을 위협하기에 북러와의 밀착도 일정선을 넘기 어렵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고립 상태에 빠져 있으며 무기자원 협력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미묘한 긴장을 낳는다. 북한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무기 및 기술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에 이익을 주지만 중국에게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도발할 경우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운다. 러시아 역시 중국의 극동 지역 확장 가능성을 경계한다. 따라서 세 나라의 협력은 표면적 연대와 달리 내부적으로 깊은 불신과 경쟁 요소를 안고 있다. 세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유연하게 움직이는 인물은 김정은이다. 그는 푸틴과 밀착해 단기적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진핑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줄타기 전략은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체제 보장, 그리고 국제적 인정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공할 수 없는 카드다. 결국 미국과의 대화, 즉 워싱턴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다. 김정은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연대가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자 동시에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삼각관계는 미국에게 여전히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경제 안정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유지가 절실하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에서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대북 압박이나 러시아 지원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장기적인 전쟁 부담 속에서 결국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협상 조건을 설정하고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할 기회를 의미한다. 북한은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지만
이는 미국만이 줄 수 있는 보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떠날 수 없다. 미국이 취해야 할 접근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나 즉흥적 합의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다. 예컨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의 재확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 인도적 교류 확대, 지역 안정 메커니즘 강화 등이 모두 현실적 성과가 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붉은 카펫 연대는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 충돌과 불신이 얽힌 느슨한 결속일 뿐이다. 세 나라 모두 각자의 약점과 필요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협상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은 당장 눈앞의 상징적 연출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동맹 네트워크, 경제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미국은 단순히 반응하는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환경을 주도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점이야말로 권위주의 연대의 허상을 넘어서 미국이 여전히 갖고 있는 실질적 지렛대와 기회의 핵심이다.